손 공동체 라디오 손 FM 장판정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DJ를 맡게 되는 조봉현 대무사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여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열렸던 그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경기도의회 그 대회의실에서 그날 토론회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나오신 김진철 건축사님하고 그 이해달 그 예학 교장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토론자로 나섰고요. 그리고 그 토론회 좌장은 이제 경기도의회 박재영 의원님께서 맡아주셨고, 그다음에 공익법재단 두루에서 한상원 변호사가 발제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토론회 토론자로서 나왔던 우리 세 사람이서 그 토론회 내용을 가지고 장판정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소개를 할 텐데, 저와 우리 김진철 건축사님은 그동안 장판정담을 각각 그 교대로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사실상 호스트나 마찬가지라서 아주 간단히 소개하고요. 사실상 유일한 게스트이신 우리 이해달 선생님께서 먼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기 차례 될 때 소개를 해주세요. 토론회 이제 발제 내용은 그 소규모 공중 이용 시설 접근성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지난달 그 10월 23일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그 모두의 1층 소송 사건이 있습니다. 그 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이제 전원 합의체 사건의 공개 변론이 이제 대법정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장애인들이 대법정에 이제 그 방청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대법정이라는 데가 아무 때나 이렇게 열리는 경우도 아니고, 또 장애인들이 거기에 뭐 큰 이제 대법원 사건까지 이렇게 있었어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이 잘 없기 때문에 그게 장애인들이 대법정에 가는 일이 거의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그 대법원 건물이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졌던 모양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공개 변론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그 갑자기 편의시설도 갖추고 해가지고 이제 휠체어 부대가 많이 이제 참석한 걸로 아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계기로 해서 지금 현행 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법이 있잖아요. 그 법의 어떤 모순점과 그다음에 맹점, 또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제 거론이 된 모양인데,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발제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 분이서 이제 그 세 사람이 그 토론자로 나섰거든요. 오늘 그 토론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세 사람이 나눠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김진철 건축사님께서 그 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능하겠죠? 예, 김철 건축사입니다. 그 장판정담에서 김진철의 편의시설 파트를 방송을 맡고 있는 김진철입니다. 여러분들 반갑고, 이렇게 게스트로 해서 참여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호스트랑 마찬가지인데 뭐 게스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경기도 의회 대회의실 가서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많이 오셨고, 뭐 의회 그 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경기도청에 근무하시는 그 부서에 계신 과장님이나 이런 담당자분도 많이 오셨고요. 도민촉진단 그 활동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딴 때보다 좀 많이 긴장됐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0제곱미터의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나 미만은 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지 않는 거를 설치하는 걸 제외해 주는 그런 게 주된 그 논의 사항이었는데요. 그 50제곱미터 미만의 그런 그 1종이나 2종 그쪽 근린 생활 시설이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조차 어렵다는 그런 현실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 장애인 복지 내지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그 저희들 그 노력이나 아니면 그 시작 부분이 뭐 BF는 2015년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 뭐 CS 같은 경우는 더 일찍 보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큰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장애인 당사자들이 느끼는 거는 좀 한계적이어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토 내지는 대책들이 세우는 그런 의견을 내는 그런 자리였었고요. 저는 이제 건축사로서 그 업주 사업주의 그 불편한 점, 그러니까 50제곱미터 미만의 평면을 가지고서는 그 지금 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이랄지 아니면 BF 설치 기준에 그 적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걸 좀 주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사업주의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뭐 의미 없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또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결책을 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그 논의하고 의견을 나눈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조명은 세무사님 어떻게 그 제 말씀들은 듣고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예, 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옳은 얘기 많이 하셨고요. 그 이제 변호사 얘기 중에 이제 그 이 우리 장애인 편의증진법 그 이 제정 동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휠체어 자기 중증 장애인인데 1층에 그 계단과 단차 때문에 뭘 생활 필수품을 살라 그래도 못 사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슬픈 사연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1980 4년 4년인가? 기억하고 네, 있는데 그 이제 84년 그인데 물론 그때 그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어떤 이슈를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하는데 이제 기여를 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렇게 법을 만들려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그 김순석 사건이 이제 그 어떤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어떤 이슈를 그 유도한 거는 어느 정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하고 이제 이 사실 장애인 편의법 그 전에 장애인 그 장애인 복지법에서 이제 편의시설에 관한 문제를 하면서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라 이래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이제 그 제정이 됐어요. 그때가 이제 그 95년도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 85년도 벌써 10년 이상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이제 1997년도에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시행은 또 98년도부터 예. 시행되고 그럼 그때하고 계산해도 12년 차이가 있었은 거 보면 법령 제정의 배경이 된 그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좀 무리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물론 그 사람이 영향을 뭐 미친 건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1996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지 우리나라에 그 중요한 국제적인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날 우리가 그 해 이제 12월 달에 OECD 가입을 했잖아요. 이제 OECD 가입을 가지고 저는 이제 더 큰 배경을 찾아보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가입할 때 우리가 뭐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한 건 아니거든요. 조건이 돼야 되고 또 심사를 받아고 해야 돼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가입 심사 조건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사후 보완 조치가 해야 된다는 게 있었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 앞에 말한 그 규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만든 게 이제 그 전년도고 그다음에 이제 사후 보완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식 법이 이제 97년도에 그 사실 제정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저 OECD 가입을 전후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그 법령 정비가 있었고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에 맞도록 법령 정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민주주의와 이제 복지 수준을 높이는 새로운 법령이 다수 제정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법을 한번 바꾸려면 입법 예고를 하잖아요. 그 입법 예고를 하는 행정절차법도 그때 이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금 낼 때 그 세금 내는 절차를 정하는 이제 세법 그 세법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에서도 그 전에는 이제 세법이 뭐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되고 어떻게 내야 되고 이런 것만 나와 있었지 정작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될 만한 그런 이제 규정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뭐 OECD 가입하면서 아니 그런 것도 제대로 안 갖췄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급히 또 이제 그 납세자 권리 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세법에 들어가게 되고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장표법 개정이 제정이 있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제정되고 26년이 지나면서 최근에 이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이제 면적이 좀
확대됐잖아요. 그 여러 차례 또 개정이 있었으면서 이제 그 결정적인 그런 결정이 있었지만 그 결정적인 모순점과 미비상과 독소 조항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뭐 일단 그런 내용이 제가 좀 생각이 나고요. 예, 그 뭐 과정에 정리해 주신 건 잘 들었고요. 그 말씀 중에 그 김순석 우리 보통 장애인판에서는 장판에서는 김순석 열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부산 분이었고요. 약간의 그 장애를 다리 쪽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뭐 보조기를 찰지 아니면은 뭐 복발 정도 클러치를 사용해서 이제 이동도 할 수 있었고요. 공장장까지 해서 꽤 괜찮게 야, 뭐 벌이도 되고 이렇게 활동을 충분히 했는데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 보행이 어려워서 휠체어에 앉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산에서 그게 잘 안 풀리니까 서울로 올라오셔서 그 이제 뭐 그 가족들이 있었겠죠. 그 처하고 이제 애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다가 뭐 취업도 솔직히 좀 잘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서울에 그때만 해도 그분 유서에 의하면 어느 그 서울시청 있는 그 부근에는 네. 턱이 없는데 보도 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건 보도인데요. 그 전에는 저 젊었을 때도 어렸을 때 보면 보도도 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횡단보도 계단 같이 횡단보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보통 도로는 차도와 보도에 섞인 걸 도로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차량이 다니는 곳 말고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와 소위 말하는 인도 인도 보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차도 사이에는 항상 턱이 한 뭐 22cm, 20cm, 15cm 이렇게 턱이 지금 있죠. 법에는 25cm 이하로 하라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은 이렇게 스무드하게 경사로가 져서 이쪽에서 저쪽 그 보도까지 이렇게 편하게 휠체어나 유모차를 그러니까 횡단보도 끌고 건널 때그 그렇죠, 그렇죠. 연석을 쓰게 돼 있잖아요. 다운석이. 그렇죠.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던 예, 모양이지. 없었죠. 그러니까 참 장애인은 거의 나와서 돌아다닐 수가 없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 유서에 의하면은 뭐 물도 한 컵 먹을 수가 없었고 어디 가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그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래저래 꼬이다 보니까 그렇게 유서를 남기고 그렇게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적어도 이제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생기기 벌써 12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 우리 사회가 참 그쪽에 거의 관심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당시에는 장애인이라 하면 어디 가서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면 집에 숨기고 집에서만 있어야 가족들도 되고 숨기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고요. 또 밖에 가서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안 좋은 소리만 듣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장애인이 아침 일찍 가게 같은데 뭘 사러 가면 재수없다고. 재수없다고 소금도 뿌리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저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성이 물건을 사러 가면 뭐 재수없게 또 그렇게 표현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여성분이나 장애인들이나 어디 가서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그렇게 그런 시대가 생각합니다. 있었군요. 예,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김선수 열사의 그런 일이 터지니까 그게 뭐 솔직히 그 당시에 뭐 널리 이렇게 알려졌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는 게 하고 말았겠죠. 근데 이제 그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전지대연이라고 해서 그 전국의 지체부자의 대학생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그 서울에 있는 그 대학생 지체부자의 그 대학생들이 그 이슈를 가지고 뭐 분향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게 좀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장애인 운동의 그 발화점이다 도화선이었다 도화선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좋아진 거는 그 장판에 계신 분들은 88년도 그 88 올림픽 때라고 또 얘기들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법이 만들어진 거는 그렇죠, 97년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88 때도 그걸 우리가 신경을 못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OECD 가입할 때쯤 돼서야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 그렇죠. 어쨌든 88 하면 또 외국 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거에 또
보이는 쪽이라도 어떻게 좀 네. 손을 그리고 받겠죠. 또 88이 끝나면 저기 저 뭐야 장애인 올림픽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있었나 없었나 잘 모르겠네요. 있었나요? 그때도 있었던 것 그건 좀 같아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노래 한 곡 뭐 신청하신 거 저는 있나요? 저기 신승훈의 예.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아, 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손 FM 장판장담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음악을 한 곡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방송일 때는 음악이 그대로 다 나가는데 이제 그 오늘 방송 그 제 시간에 이제 예상 그 프로그램에 의한 시간에 들은 분은 들은데 혹시 유튜브로 듣는 분들은 그 다시 이제 다른 매체로 나가기 때문에 노래는 이제 음악 저작권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노래 안 나고 바로 토론이 이어질 거거든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발표했던 내용을 또 좀 추가하고 싶은데 그것도 우리 건축사님 또 어떤 얘기? 예, 아니 저는 저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BF랄지 이런 거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문제점이랄지 아니면 법령의 그런 해석의 그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은 그 세무사님이 너무 잘 발표해 주셔서 그걸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이제 방금 김진철 건축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걸 제가 했던 거를 한번 이제 다시 되새기면서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장애인 편의법이 생긴 지도 26년이나 됐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개정이 44차례나 있었고 그런데 그러면 좀 완벽한 법이 될 만도 한데 아직도 그 모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이제 모순점을 한 가지 이제 설명해 볼게요. 그 서점이 있잖아요. 근데 서점은 우리 이제 건축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건축법상 그 서점의 경우에는 그 1종과 2종이 나눠졌더라고요. 그 1종은 1100m 예. 미만을 1종이라 그러고 또 그다음에 1100m 이상을 2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이제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뭐 말고 다른 뭐 업무시설이니 뭐니 이런 거는 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돼 있는데 이제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소규모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1종, 2종 나눠져 있는데 이 서점의 경우에 이제 그 1종인 경우에는 편의시설 의무 대상으로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또 서점이 또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종은 1100m가 넘길 때 굉장히 대형 서점인데 아니 소규모 서점은 50평방미터만 돼도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면서 대형 서점은 편의시설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거 참 얼마나 좀 모순인가요? 사실은 그 1종에 해당하면 편의시설 의무 대상이고 규모가 큰 2종에 해당하면 편의시설이 면제된다. 이런 이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당장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원에 이제 대형 서점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알라딘 이제 중고 서점에 내가 한번 갔는데 거기가 이제 지하에 들어있더라고요. 지하에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 문제라든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모순성이 있다는 걸 뭐 잘 알 텐데 아직까지 그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단체라든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 내년을 기점으로 아마 명목상으로도 초고령 국가가 될 텐데 요즘 이제 장애인 노령화과 더불어서 이제 평균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또 고령으로 인한 이제 또 준장애인이 또 크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시설 노인 시설이 뭐가 있죠? 경로당 예. 있죠. 뭐야 경로당 뭐 양로에 똑같은 네. 말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경로당이 있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노인 시설로 경로당이 있는데 2022년도 그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경로당 숫자가 전국에 68,000개나 되더라고요. 맞네요. 근데 이렇게 많은 경로당이 그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것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제가 이제 쭉 다니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5%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초고령 노인들은 뭐 이른바 그 실버카라고 하는 그 뭐 유모차 비싸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이제 이동 보조 장치를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경로당이 출입구라든지 문턱의 계단 등으로 인해서 이제 출입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그 제가 그 과거에 이제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자 취재를 하면서 이제 그 문화유적지에 갔다가 그게 나오는 길에 이제 그 동네 마을회관이 있더라고요.
그 마을 해관에 보면 요즘은 시골에 보면 다 마을 해관이 경로당하고 같이 쓰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시골에는 다 노인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 마당에 그 저 전동 휠체어하고 그다음에 그 실버카 이런 걸 쭉 세워놓은 거예요. 그 왜 노인들이 마당에다 이걸 세워놨을까? 아니면 이걸 버리려고 그런 건 아닐 테고. 그래서 가서 유심히 가서 보니까 경로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계단이라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타고 거기까지 동네에서 자기 집에서 그걸 타고 거기까지 나왔을 텐데 그걸 못 올라가가지고 그걸 밖에다 세워두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만 보고 내가 좀 느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쭉 그 관심을 가지고 좀 취재를 해보니까 어떤 할머니들은 거기에 계단을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아유, 제가 볼 때 그건 좀 뭐 그런 경우야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 경로당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주로 지역이잖아요. 예, 그 이제 아들 딸들이 그 밑에 이렇게 있고요. 저는 한번 그 BF 때문에 본인증을 갔는데 예, 이게 많이 변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변형이 돼 있냐, 이렇게 고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지역의 근처에 계신 분이 나와서 한 말이, 아 여기 어르신들이 너무 세가지고 그 아들들이 있는 이런 데서 하도 뭐라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웃기도 했는데, 아 그런 일이야 솔직히 있었을라고요. 아니요, 진짜예요. 진짜로 그 예. 기어서 올라간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 이제 경사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저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니, 경로당도 해야 되나? 그래 말입니다. 경로당이 우리 동네 경로당에 그게 저 계단 때문에 어떤 할머니가 뭐 기어 올라간 걸 제가 봤는데 정말 딱 하더라.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이제 그 이제 저 대한 노인의 어떤 관계자하고 또 얘기를 한 거에서 좀 나는 이제 엎혀서 들어가기도 한다. 그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편의증진법에 보면 웬만한 거는 다 편의시설 갖추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로당하고 이제 마을회관 이런 건 빠져 있어요. 맞습니다. 예, 경로당은 들어가 있습니다. 경로당 마을회관만 빠져 있고요. 아니 근데 경로당이라고 딱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는데 예.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노유자 시설 따로 어떻게 마을에 뭐 10평 안팎되는 경로당도 노유자 시설 그 하는가요? 그러면 그럼요. 노유자 시설이라면 의무 시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럼요. 의무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의무를 안 갖추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다 처벌해야 되네. 지금 저기 여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감론을박을 너무 깊이 들어갈 건 아닌 것 같고, 잠깐만요. 그래서 마을회관은 지금 네. 안 들어가 있어서 BF의 대상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요즘 시골의 마을회관이 다 노인회관하고 같이 이제 겸용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럼 경로당에 제가 쭉 가보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니터를 해보니까 그런 걸 갖춘 경로당은 5%도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경로당에 편의시설 안 갖춘 곳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뭐 된 데만 주로 다니고 또 아, 도면을 또 제가 되는 직접 도면만 이제 보니까. 직접 제가 이제 그 동네 경로당을 다 6만 8천 개나 되니까 웬만한 그 한 동 안에도 경로당이 많아요. 그럼요. 그럼 그런 경로당은 대부분 아주 소규모예요. 아니면 이렇게 뭐 방 하나 이렇게 있는 거 빌려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건축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건축법 전문이니까 그걸 노유자 시설이라고 봅시다. 근데 그걸 나는 그걸 그 노유자 시설로 봐야 되느냐, 근린생활 시설로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왜 이제 그 경로당을 이제 저기 뭐냐 근린생활 시설로 보느냐 하면 노인복지법에 이제 경로당을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그다음에 이제 그 각종 정보 교환,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렇게 이제 경로당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또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이제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마을 공동 구판장, 그다음에 이제 뭐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편의상 근린생활 시설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부분 근린생활 시설이 좀 소규모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걸 노유자 시설로 봐야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 노유자 시설 거의 뭐 90% 이상이 지금 장애인 편의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용도도 이제 여러 가지로 바뀔 수도 있고요. 예. 꼭 뭐
그 기준이 이쪽 기준에 의해서 무조건 그것이 아니라 다른 쪽 기준에서 용도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여기에서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거다 저거다 딱 구분짓기는 자르기 그래서 자르기는 좀 그렇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 이제 어느 용도 시설이든지 그건 좋아요. 예. 그러면 일단 노인들이 그 이용하는 시설에 그런 편의시설 전혀 안 갖추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더구나 그럼요. 예. 6만 8천 개라는 회사에 그 경로당 중에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좀 그러면 노유자 시설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그걸 딱히 그 명시를 해가지고 그런 애매한 점이 없도록 해가지고 그럼요. 예, 뭐 이런 그래서 자리를 통해서 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제안을 해서 예. 고쳐져야지 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합니다. 이걸 또 저 나름대로도 제안을 하고 싶은데 나중에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 건축사님한테 따로 좀 자문을 예, 좀 구해가지고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긴 한데 지금 말씀 중에 우리 이해달 선생님 오셨는데요. 그 이해달 선생님 뭐 좀 그 오늘 같이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해달 선생님은 좀 게스트시니까 처음 오신 게스트시고 그래서 좀 소개를 좀 충분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했던 내용을 가지고 좀 되새겨라 아니면 한번 다시 우리한테 또 질문해도 좋고 이제 그렇게 그런 시간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한 6년 동안 저기 방산업체에서 전자 쪽에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장애인 쪽에 우연하게 이제 인권 교육을 받게 됐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인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회사 집만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1년 정도 회사를 차리면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또 장애인식 개선 공부도 하고 우리 조 단장님하고 같이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용인에서 살고 있는데 지역사회 용인에서 또 현안들이 많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애인 평생교육 교장을 또 맡게 되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평생 학교가 주로 야학인데 요새는 야학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주간에도 하고 예 주간에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래서 야학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밤에 하는 학교가 아니고 들야자를 써서 이제 예 이게 이제 좀 대안학교 비슷하게 그렇죠. 예. 예, 장애인들에게.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장애인들의 검정고시 공부를 했는데 요새는 학력이 높아져 가지고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문화 이제 기술 쪽에 그런 학습 그리고 옆에 이제 자립센터 장애인 자립센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자립을 이제 목적으로 하려면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교육을 좀 담당하고 그러니까 있고. 이제 대상자들이 옛날 야학하면요 보통 근로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 이제 어떤 그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렇죠. 하는 야학. 네. 그리고 방금 이제 우리 이제 이해달 선생님께서 저를 이제 조단장이라고 불렀거든요. 왜 네. 그렇게 부르셨냐면 제가 이제 그 이번 이제 토론회도 주관했던 그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 촉진단에 제가 이제 명예단장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장이라고 이렇게 쭉 들어오니까 아마 헷갈리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네, 한번 네.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또 계속해 주시죠.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또 전장현이라는 쪽을 알게 됐고 아하, 예. 전장현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사회 시설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하. 지금은 그렇진 않는데 네. 접어드니까 그런 생각을 네. 막 이제 그래서 이제 전장현 활동을 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또 그 활동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활동도 해야 되겠다. 뭐 투쟁도 중요하지만 또 이치에 맞게끔 그렇죠. 지혜롭게 우리가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이제 해야 전략적으로 되는데. 또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많아야 되겠다 해서 공부도 하면서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공부도 하고 저희 며칠 전에는 용인시 장애인 인권영화제 제8회 제가 집행위원장이 됐습니다. 오, 예. 여기 있는 분들을 이제 알게 되면 나중에 하게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인식 개선을 공부하면서 영화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가 인식 개선을 보는 게 아니라 인식 개선 가서 이렇게 누구한테 교육을 하는 것보다 영화를 보고 또 그 영화를 장애인들이 만들면 장애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도 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배우도 하고 카메라도 찍고 그러니까 굉장히 장애인들한테도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그런 구성 요건들이. 예. 그래서 그걸 자꾸 종용하고 그래서 저희는 요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사업하는 장소는 용인에 있고요. 용인 그러니까 저기, 지금 이제 뭐 학교가 학교는 동백에 있습니다. 용인 동백에. 일단 예. 이 자리에서 우리 또 그 청취자들을 위해서라도 소개를 학교 소개도 좀 해주시죠. 예, 저희 함께 배움 장애인 야학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쪽에는 이제 평생 교육을 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 야학이라 해서 밤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밤에만 할까 예.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검정고시 위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검정고시 보는 사람도 가끔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교육청하고 평생교육과에서 지원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나 문학 그리고 특히 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글도 쓰고 그 작가들이 오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또 지역 사회에서 뭐 이제 같이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죠. 그 저는 지역에. 그 야학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제가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그때 80년대, 90년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근로 청소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런 밤야자 야학을 오랫동안 했어요. 한 20년간. 그래가지고 뭐 제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정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검정고시를 쳤는데 요즘은 이제 학교보다 또 더 앞서가는 바람에 따로 이제 검정고시 쳐가지고 내 학교 교육 포기하고 검정 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그 야학이 지금은 이제 근로청소년이 아닌 이제 좀 일반 학교에서 좀 적응이 좀 어려운 사람들끼리 다시 모아가지고 또 하는 이제 그런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학교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아하. 저 어렸을 때 속초로 이사 갔는데 학교를 딱 들어가려 그러니까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모시고 가면 되지. 아니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케어를 해주면 되지. 근데 아니 잠깐만요. 예. 저 실례지만 그 장애가 그러면 어렸을 때 옛날부터 장애가 저는 있었어요? 소아마비 첫돌 때 소아마비로 막 아장아장 걷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저희 동생이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학교를 못 가게 된 거죠. 아하. 그래서 집에 있다가 우연하게 제천에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운전기사였고, 근데 제천에 이제 그때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이제 그 근로청소년이 많았다. 근로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는 수업료를 내야 되니까 공납금을 내야 돼. 의무교육도 아니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그 청소년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가르쳐 주는데 우연하게 저를 그렇게 알아가지고 저는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거기서 이제 공부하기 그럼 정규 시작해가지고. 학교는 안 나왔다 이 말이죠? 네,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검정고시 보고 지금은 이제 방통대 공부하고 또 다른 쪽으로 이제 공부하고 있고요. 아유 대단하시네. 그래서 저는 소개- 방위사업체 다니셨다 그래가지고 네, 저는 엄청 전문적인 기술자시구나. 그게 이제 올해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는 이제 뭐 기술을 배우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스스로 공부도 하고 대학을 안 나갔지만 이 책도 서적을 보면서 공부하니까 그때는 이제 컴퓨터가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도 막 도스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저 그 소개를 좀 또 천천히 하기로 하고 오늘 이제 토론회 때 이제 기억나는 것들 좀 지적을 한번 해주시죠. 저는 토론회 때 참 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 입장들이 너무 안 들어가고 있다. 그런 거에 제가 가끔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사자라 하면은 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통편의 이용자라 그러면 전부 다 휠체어 탄 분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지향해주고 요새는 그런데 이제 그 아무래도 장애인 수가 휠체어 이렇게 지체 장애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편의 시설의 기존 뭐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휠체어 타는 사람이 제일 불편하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언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각 장애나 시각 장애에 대해서는 좀 저항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걸 뭐 무시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런 동안 생각해주고 그것 또한 생각해줘야 되고 또 발달 장애인들하고 지적 장애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자꾸 자립을 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자립을 시켜주면 그만큼 사회적 시스템이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점점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더 복잡해지니까 또 단순 시각을 가지고는 또 따라가기 힘들고 사실 그 방금 이제 발달장애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네. 지금 장애인 통계가 보면요, 우리 같은 지체장애인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소아마비가 없어졌고 예. 지금은 물론 이제 노력으로 인한 장애는 늘어날 수 있지만 예. 그런데 이제 그 16개 조항에 들어가는 장애 유형에는 발달 장애 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세계적인 추세랍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정도로 이제 발달 장애 문제가 상당히 예. 좀 심각하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그런 중점적에 이제는 거의 이제 휠체어가 아직도는 댕기기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자꾸 되고 있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개선을 됐으니까 선진국이 됐으면 개선을 했지만 그 후에 덧붙여서 이제 발달 장애나 시각 장애 농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더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말로만 선진국이란 게 뭐 돈만 많다고 선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그 어느 정도에 잘 쓰는 거에 따라 복지가 되고. 그 현행 이제 저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보면 이제 발달 장애라든가 이런 쪽에는 많이 좀 취약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걸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 뭐 저는 좋은 그런- 생각이 예.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는 교육이 중요하고 특히 저도 지금 계속 그 발달 장애 쪽에서 저도 이제 그쪽에 이제 박사들이나 이제 농구하는 사람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 그쪽 부모님들과 공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협업을 하면 저도 강의를 듣고 계속 이제 공부하고 저 또한 저희 야학에도 이제 노령 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젊은 예. 장애인들이 없고 발달 장애인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점점. 예. 예.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지체 장애인들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죠. 취업도 잘 돼가지고. 예. 이제 우선 지적 활동이 그런 데로 이제 뭐 미비한 게 없으니까 예. 이제 직장에서도 그 취업할 때도 많은데 예. 사실 발달 장애는 참 취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일 자립이 중요한 발달 장애는 그렇죠. 취업할 분야가 상대적으로 좀 예. 낮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발달 장애인은 항상 거기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이제 이렇게 평생 교육을 하면서 보니까 시간은 늦지만 그럼요. 예.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3년 전에 지적 장애인 분이 오셨는데 가만히 앉아서 막 소단스럽게 있다가 요새는 3년 되니까 자기 입으로 한문을 쓰는 거예요. 아. 쓰지를 못하지만 예, 잘 예, 쓰지를 예. 못하고 한자 정확하게 쓰지 못하니까 한 개씩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도 하고 커피도 끓여주고 바리스타 배우면서 그럴 때 저는 우리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결과물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하고 맨날 싸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로 먹고 살고 있고 혼자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우리가 교육이지 뭔가 자격증을 따고 자격증을 따마다 취업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살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교육을 하고 있죠. 아, 예.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아까 토론을 하실 때 네. 편의점에 대한 여러 가지 참 중요한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해주시던데 네. 그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네.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회사 일을 하면서 제가 가끔 이제 이 점심 때나 이제 주말에도 제가 이제 가서 공부도 하고 회사에서 이제 하면서 이제 점심이나 이제 간단하게 뭘 먹으려면 저기 샌드위치를 제가 사 먹습니다. 우유랑. 근데 살려면 그 샌드위치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몇 번 이렇게 우리 그 편의점 주인이하고 저하고 잘 아니까 이렇게 싸가지고 한꺼번에 물건을 다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오시면서 저한테 뭘 먹을 거냐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주인분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시간대마다 바뀌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아니 우리 저 알바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하면 그리고 그분들은 또 알바도 자주 바뀌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걔 바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눈치 봐가지고 한번 보려고 해도 엄청 힘들던데. 예. 그래가지고 하면은 되게 그냥 갖다 달라 그래요. 그냥 제일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달라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요새는 또 편의점에서 저희가 이제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택배 보낼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체국까지 좀 머니까 편의점에 가까운 편의점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럼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려면 가서 저희가 써야 되는데 그것 또한 그분한테 종이를 다 적어가지고 그분한테 시키면 바쁠 때 되게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고 요새는 편의점에 못하는 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음식도 취사를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장도 보게끔 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아까 같이 택배도 받고 이제 앞으로는 뭐 금까지 판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또 뭐 있던데 아까 말씀하시던데. 네, 전동 같은 거 이제 충전도 하고 핸드폰 예, 충전도 예, 할 수 예, 있고 예. 그렇게 해놨더라고. 근데 예. 그거는 장애인들이 거의 이제 하지 못하겠죠. 예. 그리고 작년에 제가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편의시설 조사를 해보니까 막 3.7% 정도밖에 편의시설이 안 된대. 그 편의시설도 뭐냐 지체 장애인 쪽만 이제 그러니까 경사로 이제 벨 우리나라 그렇게 편의점 중에 3.7%만 예, 편의시설 3점 가지고 예예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유동적이라가 자꾸 없어지고 또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하고 제일 문제가 요새는 또 무인 점포가들이 생겨요. 맞아요. 예. 예. 무인 점포는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은 이제 네. 돈 가지고 가도 못 쓰는 거예요. 예. 그렇죠. 키오스크가 예. 그게 예, 이제 키오스크는 이제 낮다고는 하지만 그 발달장애는 키가 커도 예, 키오스크 손 닿아도 예, 이거를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뭐 편의점 뭐 사러 아니 그 자동 계산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도 헷갈리고 있으면 또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도 없잖아요. 이건 예. 어떻게 먹냐고.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줄 것인가.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되면은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풀어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 자신도 이게 이제 전자 쪽에 엔지니어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좀 외국 사례나 그런 걸 좀 보고 아무래도 일본은 과연 어떻게 할까, 미국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 선진국에서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런 걸 좀 보고 있죠. 그리고 아유,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세계 1위랍니다. 예, 수가요. 예, 예. 제일 편의점 많이. 수가 예. 점포 수가 예, 점포 수가 그러면서 980명당 아유. 한 대의 점포라 그러더라고요. 자세하게 좋아. 그런데 예, 이제 예, 그 예. 편의점 가맹 본부 사람들을 좀 장애인 교육을 좀 확실히 좀 시켜가지고 앞으로 가맹점을 낼 때 그런 걸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가맹점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가맹점은 우리가 지금 장애인 인식 개선에서 보면은 법 조항에 5인 미만은 안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3인인지 5인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의무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분들을 그 점포 예. 사장님하고 예, 그런 예, 그 예. 직원들한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예 그분들은 너무 하나도 모른다는 이제 거죠. 그렇기는 한데 그 한 명 두 명 또 아예 뭐 알바생만 있고 그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죠. 가맹점이 이제 뭐 가맹 본부가 가맹점을 내줄 때 예. 그 편의시설을 우선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그런데를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가맹점에서 그걸 편의시설 갖출 만한 능력이 안 되면 그 체인 본부가 이제 대신 해주고 그래 그 대신 해준 만큼 어떻게 뭐 세금에서 좀 빼준다든가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정책적인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원을 해준다면 그 가맹 본부에서도 굳이 그런 걸 좀 피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 편의점 문제는 좀 이 정도로 하고 좀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다음 대화를 이어갔으면 하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 그 뭐 노래 신청할 거 있다고 하던데 네, 한번. 크림베어스의 뭐 좀비라는 노래가 요새는 하도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 아동들이 너무 죽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고 장가를 보냈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이 너무 예, 많다고 예, 그래서 예. 생각해서 그 노래를 요새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예, 그 좀비란 노래가 그런 깊은 뜻이더라고요. 한번 들어봅시다. 예.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정판 정담을 듣고 계십니다. 방금 이제 음악이 하나 나갔는데요. 아마 유튜브로 들으신 분은 음악을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이제 한 얘기 중에 한 가지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보면 우리가 요즘 2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편의증진법에 자세히 읽어보면 그 2층 이상이면 장애인이 이제 2층이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단 또는 승강기 둘 중에 하나만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은 진짜 완전히 독소조항이잖아요. 저 우리 이해달 선생님이랑 저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2층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법은 계단이나 승강기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 편의시설 촉진단에서 경기도 내 599개 이제 주민센터를 다 한번 전수해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갖춘 건물은 안 갖춘 건물이 이제 25%나 되더라 이거죠. 그런 건물은 장애인이 좀 접근하려고 해도 접근이 안 돼요. 예,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인데 오늘 두 분께서 오늘 토론에 참석했던 소감을 짤막하게 한번 해 주시고 그러고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 이해달 선생님부터. 저는 할 말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장애인 탁구 저기 협회 회장도 하고 있는데 어우, 그 이제 체육에 관한 것도 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로 예, 하고요. 꼭 다시 한번 초빙할게요. 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 건축 하시는 분도 뵙고 그래가지고 저도 또 배우고 해가지고 앞으로 서로가 협업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서로 연구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는 그 조병헌 세무사님이 그 도민 촉진단 그 단장을 맡으신다는 예, 거에 명예단장. 대해서 예. 다시 한번 놀랐고요. 예. 도민 촉진단이 의외로 그 많은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년에는 우리 또 자문위원으로 들어오시고 가셨잖아요. 예, 앞으로 그래서 좀 그 많은 당사자분들이 오늘 오신 것도 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놀랐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것도 놀랐고, 예. 그래서 경기도가 참 선진 경기도로 돼가구나. 예. 하여간 오늘 뜻깊었습니다.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뜻깊은 토론에 오늘 두 분이 다 토론자로 이렇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토론회가 아주 빛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토론에 이어서 오늘 또 후속담까지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했던 얘기 다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게스트로 한번 또 초빙을 해가지고 뒷얘기 또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마지막 인사 나눕시다. 인사를 같이 합시다. 장판. 정답.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네, 예, 또 봬요. 봬요.